비행기 타고 딱 착륙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항 근처는 하얗고 예쁜 산들이 막 눈이 내려져 있고 막 예쁜데 점점 가까이 갈수록 어두워져요. 그래서 딱 울란바토르가 이렇게 동그란 그 몽골 게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동그랗게 그냥 뿌옇게 이렇게 돼 있고 거기를 조금만 벗어나면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는 거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없을 것 같고 딱 울란바토르가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울란바토르에 사는 분들을 도관에 든 쥐라고 부르기도 해요. 정말 그래요. 통 안에 연기를 넣어서 쥐를 넣어놓은 것 같은 정말 밖에서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따끈따끈한 세상 소식 전해드리는 세상 보고서 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MC 이하영입니다. 오늘은 몽골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몽골 이야기 전해주실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온 이수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14년 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실은 관광하러 이제 한국에 왔다가 이렇게 놀러 앉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수님이 미스 몽골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모델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모델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몽골을 대표해서 미스 몽골 활동도 많이 하고 패션 모델 활동도 많이 했었습니다. 왠지 들어오시는데 포스가 남다르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몽골 다녀오셨다고요? 3월 1일이 몽골 설날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3박 4일 동안 다녀왔어요. 네, 제가 이야기를 좀 듣고 또 뉴스도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울란바토르 공기가 요새 많이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게 이제 안 좋아진 게 아니고 제가 한국에 온 지 14년 됐잖아요. 제가 올 때부터 이게 점점 시작하면서 한 10몇 년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녀왔는데 똑같이 안 좋더라고요. 정말 심각하다고 느끼고 왔어요. 제가 몽골이 제 고향이기도 해서 자주자주 가고 싶은데 이번에 몽골 갔던 게 사실은 12년 만에 몽골 갔다 왔어요. 그 이유는 바로 스모그 때문이죠. 왜냐면 겨울에 가면은 저도 지금 비염이 살짝 있는 게 몽골 갔다 와서 공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막 뼈도 붓고 붓기가 생기고 그리고 비염이 생기고 왔거든요. 저는 며칠만 있다 왔는데 이 정도인데 거기 이제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너무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이게 어떤 사진이에요? 이게 지금 울란바토르 사진이에요. 너무 뿌였네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어떤 필터가 들어간 게 아니고 이게 진짜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언니네 집에 또 설날이다 보니까 갔다 왔어요. 저녁에 이제 갔는데 집에서 뭐가 타는 것 같은 거예요. 불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언니 뭐 타는 것 같다 그랬는데 원래 이게 그냥 보통이라고. 그리고 어떤 영상을 제가 봤는데 청소기 앞에 물티슈를 넣은 다음에 그냥 부엌 창문으로 이거를 꺼내서 5분 동안 청소기를 틀어놨는데 다시 들어오니까 이게 까만색이 되는 거예요. 물티슈가 그런 실험까지 할 정도로 그 정도 심각하다고 보면 돼요. 한국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봤을 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좀 앞이 뿌옇고 안 보이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건가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그 정도면 저희는 해피해요. 한국은 사실 미세먼지라는 게 뿌연 건데 이거는 진짜 탄내가 나요. 한 번 이제 은행을 가야 되는데 차를 놓고 걸어서 한 1km 정도 안 되는 거리를 제가 걸어갔다 왔거든요. 근데 코가 저희 코로나 검사할 때 코를 찌르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공기가 코로 들어오면은 따가워요. 그 정도. 너무 심각하네요. 네. 제가 오래전에 본 기사긴 한데 울란바토르 도심에 사는 어린이들의 폐기능이 지방에 사는 어린이들보다 약 40% 정도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은 더 나빠졌어요. 그래요? 네, 저도 이번에 몽골 갈 때 테렐즈 갔던 이유가 울란바토르에 못 있겠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딱 착륙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항 근처는 하얗고 예쁜 산들이 막 눈이 내려져 있고 막 예쁜데 점점 가까이 갈수록 어두워져요. 그래서 딱 울란바토르가 이렇게 동그란 그 몽골 게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동그랗게 그냥 뿌옇게 이렇게 돼 있고 거기를 조금만 벗어나면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는 거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없을 것 같고 딱 울란바토르가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울란바토르에 사는 분들을 도관에 든 쥐라고 부르기도 해요. 정말 그래요. 통 안에 연기를 넣어서 쥐를 넣어놓은 것 같은 정말 밖에서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네, 현지에서 사는 분들은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야 이제 외국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니도 그렇고 가족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조카들도 그렇고 물어보면 이게 현실인데 어떻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몽골 분들이 겨울에 다 따뜻한 나라로 출국을 해서 거기서 이제 겨울을 좀 보내고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날에 갔지만 그 전에도 한번 갔다 왔어요. 그때는 일하는 분들 말고는 어느 정도 좀 돈이 있다 하면은 다 나가서 겨울을 보내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일단 피해 있다가 돌아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피할 수 있는 분들만 피하지 피하지 못하는 집 밖을 벗어날 수 없는 분들은 그냥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에서 뭘 해주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한국이 매일매일 미세먼지가 있는 거랑 똑같이 그냥 공기가 까맣고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몽골을 떠올렸을 때 이렇게 별이 쏟아지고 맑은 공기 뭐 이런 이미지가 사실 저한테는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대기 오염이 심해진 건지 언제부터 그런 건지 궁금해요. 언제부터냐면 제가 처음 이제 한국에 왔던 2010년도에 제가 왔거든요. 그때부터 점점 시작하기 했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제가 그래도 학교 갈 때는 그냥 새벽에 조금 태우는 석탄 냄새 나네 요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때랑 비교할 수 없는 진짜 100배 차이 날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됐던 이유가 몽골이 이렇게 넓잖아요. 엄청 넓은데 인구가 360만 정도 돼요. 근데 160만이 울란바토르에 살아요.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 때문인 것도 있고 근데 대부분이 몽골이도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생활보다는 그런 주택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게르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 너무 춥다 보니까 몽골은 이 한국처럼 바닥 난방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게르 안에 쪽라고 난로를 사용을 하는데 석탄을 이제 태우기도 하고 나무를 태우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점점 심각해지고 제가 한국에 올 때만 해도 10년 전에는 몽골 울란바토르 인구가 100만 될까 말까 했는데 지금 160만이라면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인구가. 그러면은 그 스모그 양도 그만큼 많이 올라갔을 거고 대신 그거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게 늘어나기만 하니까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울란바토르가 좀 지리적으로 이렇게 둘러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원인도 있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맞아요. 울란바토르가 4개의 산으로 둘러싸인 정중앙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울란바토르라고 하면은 딱 움푹 이렇게 들어가 있는 위치다 보니까 이게 환기가 안 되는 거죠. 공기가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순환이 될 수 없는 지리적인 네. 특성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울란바토르가 그래도 굉장히 발달한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현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르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네, 많죠. 왜냐면 몽골은 땅보다 집값이 더 비싸요. 짓는데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부촌이라고 하죠. 그런 지역으로 분리가 되고 게르는 사실 한 500만 원이면은 게르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게르 짓고 사는 거는 땅을 굳이 사지 않아도 원하는 곳에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시골에서 오시는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게르 짓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게 다 모이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자동차가 또 문제이기도 해요. 자동차요? 네. 몽골이 이제 춥고 넓다 보니까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지금 울란바토르 인구가 160만인데 등록돼 있는 차량만 80만 대예요. 와. 한 가족이다 네. 하면은 차 2-3대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굴뚝 같은 거 큰 거 있잖아요. 저기 하얗게 하나 보이죠? 네. 그게 이제 한국으로 한전 공장이 정중앙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옮길 수도 없고 옮기려면 또 대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난방이 아예 안 되는 몇 개월을 보내야 되니까 몽골은 사실 여름에도 난방이 안 나오면 춥기도 해서 그게 또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 대기오염이 발생한 지 15년 정도가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부에서 많은 또 일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인구가 점점 늘어나지 많은 방안을 세워도 그게 잘 안 먹히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기후 때문에 얼어 죽냐 아니면은 안 좋은 공기를 마시고 죽냐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석탄을 태워야 되고 따뜻하게 있어요. 안 그러면 진짜 얼어 죽어요. 얼마나 추워요? 이번에 제가 갔을 때 뭐 막 30도 이랬는데 그 영하 밤에 30도요? 낮에는 한 영하 10도, 12도 이랬는데 많이 풀린 거고 진짜 추울 때 1월하고 12월 달에는 더 추워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어릴 때 설날에 이제 몽골은 만두를 만들거든요. 설날에 만두 한 1000개, 2000개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자기네 만두를 내주는 문화가 있는데 만두를 냉장고 필요 없이 겨울에 바깥에 내놓으면 한두 시간 있다가 얼어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냉동실이네요. 그쵸, 그쵸.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이해가 되네. 얼어 죽냐? 아니면 대기가 안 숨 좋아지느냐? 막혀 죽냐. 그러네. 네. 정부에서 많은 방안을 세우고 뭐 석탄을 한국에서 피우는 이렇게 동그란 구멍 뚫려 있는 오염이 덜 되는 것들도 이제 많이 정부에서 제공을 해주고 해도 그래도 환기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문화적으로 또 문제가 있어요. 저희 많은 친구들이 이제 나누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산으로 막혀 있잖아요. 그럼 산을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화적으로 몽골은 자연의 말을 많이 듣고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멋있는 징기스칸 때부터 우리가 또 내려왔던 그 산들을 왜 뚫어야 되냐 반대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서 한국은 사실은 보면 산들이 다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순환이 될 수도 있고 도로도 많이 터지니까 꼭 울란바토르 안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이 산으로 막혀 있으니까 나가서 살려면은 결국은 울란바토르에서 뭘 사야 되고 여기가 다 발전이 돼 있다 보니까 나가 살기가 좀 어려운 거죠. 워낙 멀기도 하고. 그러면 산을 좀 뚫어서 공기를 순환시키고 인구 밀집도를 커지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개인들도 이제 그거를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에 오면서 와 그냥 깨끗한 공기 마실 수 있는 거에 정말 감사하면서 저도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오면서 그 안경으로 눈을 가리고 있다가 안경 벗은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몽골도 좀 스모그 정말 그 까만 연기는 꼭 없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꼭 몽골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도 조금 더 심각성을 가지고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좀 도움을 또 주시는 것도 저는 바라고 있고 몽골 분들도 이제 정말 아이들이 제일 문제예요. 아이들이 무슨 죄예요. 네. 태어나자마자 아파야 되는 그 상황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친구의 딸이 있는데 이제 5살이에요. 근데 이번에 한국 왔는데 크리스마스 소원이 그거였어요.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몽골에 있는 유치원 선생님부터 친구들 다 한국에 데려오고 싶다고 겨울에. 어떻게 5살 여자아이의 꿈이자 소원이 스모그 안 먹게 친구들이 한국에서 지낼 수 있도록 엄마가 돈 많이 벌어주세요. 이런 소원이라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알고 있던 그러니까 뉴스 기사로만 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느껴져서 좀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좀 이어서 환경 이야기를 더 해보면요. 몽골이 사막화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결국엔 나무 장작을 또 피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나무들을 잘라와서 또 해야 돼요. 이게 다 그 나비 효과예요. 악순환이고. 그래서 나무들을 잘라버리니까는 나무들은 없어지고 강은 다 이제 말라가고 이러니까 정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 이제 사막화되고 여름 기간에는 또 바람이 불고 이러면은 흙먼지가 또 날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막 얼굴에 묻어요. 그럼 한국처럼 저희는 그냥 쿠션 하나 바르고 나가잖아요. 근데 몽골은 무조건 팩트를 발라야 돼요. 안 그러면 그 피부 구멍구멍 사이사이에 다 끼거든요. 그리고 봄이나 가을에 흙먼지가 날라오는 그 기간에는 코에서 아까는 검은색이 나왔다고 했는데 봄이나 가을에는 흙이 나와요. 그럼 나무 얘기를 해주셔서 생각이 났는데 한국 사람들이 몽골에 오랫동안 나무를 심어왔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막 나무를 한 10,000그루 가서 심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 SM 엔터테인먼트 네. 그 이수만 선생님이 몽골의 사막화를 돕는 그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나무 엄청 많이 심어주셨고 한국에서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몽골의 어떤 그런 여행지 같은 데 가면 나무를 자기 이름을 붙여서 심어놓은 거예요. 한국 KT 지사장 누구, 뭐 이수만 누구 이러면서 한국 그 유명하신 분들이 다 나무 하나씩은 심어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한국이 몽골에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구나 이거를 가지면 느낄 수 있습니다. 몽골 분들은 사실 한국 분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요.
옛날에는 사실은 뭐 미국이 최고다 막 이랬는데 요즘은 문화적으로 몽골분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오고 서로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 K 브랜드, K라는 이 코리아가 붙은 거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 올란바토르 가면 동탄 신도시 뭐 이런 데에 와 있는 것처럼 거의 한국인데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소주를 그렇게 또 잘 먹어요. 제가 여행을 가면은 한국 분들이 몽골 보드카를 마시고 몽골 친구들이 소주를 먹고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이름이 동대문이라는 포장마차가 있어요 몽골에. 네. 거기 가면은 다 그 술 말아 먹잖아요. 소맥 먹는 네. 거 메뉴도 그렇고 맥주랑 소주랑 타서 먹는 거 그 문화도 몽골 젊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정말 그 신기하네요. K가 붙은 거에 대한 선호도가 정말 높아서 마트 가면은 진열할 때 위치가 제일 좋은 데가 다 한국 제품들. 와. 이 많고 많은 영향을 몽골이 받고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을 그 누구보다 많이 반겨주고 좋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를 다뤘지만 사실은 이게 몽골에 사계절이 있는데 겨울만 이렇지 겨울 빼면은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즐길 수 있으니까 너무 스모그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여름 기간에 몽골 많이 놀러와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또 2부에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